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부터 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는 김정은이 통 큰 계몽군주로 하겠습니다. 예, 사진이 재밌습니다. 예. 자, 앞서 리포트에서도 언급이 되긴 했었는데 유시민 이사장이 김정은 위원장을 계몽군주라고 이제 표현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어떤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예, 어제 그 문정인 특보 그리고 정세현 수석 부회장 등하고 그 특집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요. 예. 생방송 도중에 북한에서 사과 전통문이 왔다는 그 속보가 전해졌고 이후에 뭐 김정은 리더십 관련 얘기하다가 나온 발언입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 사람 진짜 계몽군주 맞는데 내부의 상황이나 자기 자신의 입지나 이런 것들이 갖는 어려움 때문에 지금 템포 조절하는 거냐, 아니면 그냥 스타일이 좀 다른 독재자일 뿐인 거냐, 이런 질문을 제가 참 자주 받았는데 내 느낌에는 계몽군주 같아. 그러니까 김정은이 독재자가 아니라 계몽군주다 뭐 이런 건데, 자, 근데 유 이사장이 계몽군주의 뜻을 잘 몰라서 그런 건 아닐 테고, 자, 김 기자가 이제 북한 전문가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북한이 과연 그러면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또 정치 사회적으로 근대화가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뭐 몰라서 물어보신 건 아니죠. 예. 네, 근데 이게 지금 그렇게 됐다면 예. 북한이 아마 뭐 제2의 고난의 형군 이런 얘기는 안 나오고 있겠죠. 그래서 유 이사장은 과거에도 또 비슷한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는데 2018년 첫 남북 정상회담 직후에 한 방송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소년 가장으로 비유하면서 계몽군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본인 스스로 그 당시에 뭐 종북이라거나 북한 대변인이란 그런 비판을 받았다고 털어놨고요. 그러면서 위로부터의 개혁이 아니고선 북한이 바뀌기 어렵기 때문에 뭐 변화의 욕구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북돋워야지 변화가 빨라진다 이렇게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 예, 뭐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 하고 싶은 말 거기다가 해석까지 덧붙여서 지금 해준 것 같이 들리는 말들인데 어떻습니까? 예,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그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던 정세현, 이종석 전 장관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한번 그랬군요.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것도. 일종의 계몽군주로서의 면모가 있는 겁니다. 특히 미국에서도 그 대목을 좀 주목해줘야 돼요. 계몽형 군주라는 거는 비전문가가 쓸 수 있는 용어로 표현하자면 굉장히 아주 통찰력이 높은 거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이 계몽군주라는 게 사실 이제 전 근대 사회에서 근대 사회로 넘어갈 때 리더십을 발휘한 군주 뭐 이런 개념인 건데, 자, 지금 우리 국민이 이제 북한 정권에 의해서 참혹하게 살해가 된 이 상황에서 저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건지 좀 놀랍게 들리기도 해요. 예, 그래서 야당에서는 뭐 계몽주의 사상사들이 이제 땅을 칠 일이다. 예. 북한 입장 대변하는 뭐 한심한 작태다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도 뭐 당신 가족이 이런 죽음을 맞이했어도 계몽군주라고 말할 텐가, 뭐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건가 이런 댓글도 많이 쏟아졌습니다. 예, 그랬군요. 예. 자, 근데 저 발언 말고도 다른 논란이 된 발언들도 또 나왔었죠. 예, 그 이제 사과 통지문이 딱 오니까 바로 나온 그런 반응들이었는데 예. 한번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뭐 그들 문자로는 통 큰 측면인데 북한이 그동안에 해왔던 해명 방식을 본다면 이 해명 방식은 굉장히 선진화된, 우리 생각보다는 훨씬 더 김정은 위원장이 그리고 있는 북한의 비전은 정상국가에 가깝다. 지금 표정을 보면 상당히 자신감에 차 있고 또 상당히 북한의 통지문을 반가워하는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는데, 이 사람을 죽이고도 아무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북한을 향해서 저런 얘기를 한다는 게 참 당황스럽게 들리기도 합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 김정은이 통 큰 계몽군주의 느낌표는 군주는 국가 제일의 종으로 하겠습니다. 예. 저 그림이 이제 프리드리 2세 대표적인 계몽군주죠. 계몽군주죠. 예. 예. 그게 명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뭐 지금 시대의 계몽군주를 논하는 자체가 좀 황당하긴 하지만 일단 독재자 스스로 자신을 종이라고 생각하고 반대자의 신념을 경청을 해야 북한 같은 전 근대 사회도 근대화의 길목에 들어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골라봤습니다. 예, 뭐 좋은 표현이네요. 예. 자, 다음 물음표로 가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는 조국 흑서 대통령은 읽지 마세요로 하겠습니다. 예, 왼쪽에 이쪽에 있는 분들이 이른바 조국 흑서 저자들인데 예. 그 흑서를 대통령 읽지 말아라 뭐 이런 건가요? 예, 어제 그 저자들이 예. 언론 간담회를 했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문 대통령이 이 책을 읽어주시기를 사실 별로 바라지 않습니다. 사실 뭐 그냥 읽으면 좋겠지만 사모펀드 부분 같은 건 잘 이해 못하실 것 같아서 문 대통령 말고 저는 BTS가 읽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그래도 어쨌든 국민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저런 책을 읽고 쓴소리를 또 경청하고 이게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저자들이 지적한 문재인 대통령의 문제점도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비판을 받아들이기보다는 핵심 지지층만 끌고 폐쇄적인 상황으로 간다는 건데요. 시민단체 출신들이 문재인 정부에 대거 참여하면서 권력 감시 기능이 아예 사라졌다 이런 비판도 나왔습니다. 예.
장하성 씨와 그다음 김상조 실장님이 전부 다 참여연대 출신이시잖아요. 조국 교수도 그 조성대 위원께서도 시민단체가 어떤 뭐 우리 민주주의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지 않나, 망해버리는 게 차라리 더 낫지 않나. 권공예 변호사는 민변 출신이고 지금 이제 김경률 회계사는 참여연대 출신이잖아요. 자, 그러고 보면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어떤 권력을 감시하는 기능 이게 좀 약화된 측면이 있어 보여요. 예, 그래서 진중권 전 교수는 이럴 때일수록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예. 당은 뭐 어차피 당리당략 관점이라더라도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로 판단을 내려줘야 하는데 윤리적 기능이 없다. 그래서 대통령이 실종 상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실종 상태다. 예. 뭐 하긴 이번 북한 총격 사건 때도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어떤 지시를 했는지 이런 것들이 좀 잘 드러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예, 그래서 그 사망 소식이 대통령에게 이제 보고되기까지 10시간이 이제 걸렸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진중권 전 교수는 이번 사태를 세월호 7시간과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최초에 청와대에서 보고를 받았을 때는 그분이 아직 살아계셨을 때잖아요. 그때 대통령은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결국은 똑같은 거 아니냐? 예. 예,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 조국 흑서 대통령은 읽지 마세요의 느낌표는 추석 연휴 문프셀러로 하겠습니다. 문프셀러. 예, 문재인 프레지던트 베스트셀러라는 아, 말인데요. 예. 예,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에 매년 뭐 여름 휴가나 연휴 때마다 읽는 책을 SNS로 소개를 했죠. 그래서 이 책이 판매량이 급증하기 때문에 문프셀러라고 부른다는데요. 예. 물론 뭐 저자들은 뭐 읽지 말라고 했다지만 대통령이 진정한 포용 국가를 이루고 있다는 의지가 있다면 뭐 공개 추천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번 추석 연휴에 직접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 싶어서 골라봤습니다. 예. 노무현 전 대통령 같으면 한번 읽어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